안녕하세요. 성공투자연구소 김도장입니다. 제가 애프터마켓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정규장 마감하는 부분인 3시 10분에 저점을 한번 갱신을 했죠. 23,200원 마이너스 3.73%까지 일단 갱신을 했다가 다시금 추세는 상방으로 전향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자체가 오전보다는 오후 시간에 일단 뭐 양시장 자체가 매물대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강한 좀 눌림이 왔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기관까지 매도로 좀 전향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하방 압력을 좀 준 건 사실인데요. 사실 두산 입장에서는 오늘 대한항공과 이 항공엔진 개발과 또 무인 항공기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하면서 전에 한국항공과의 이런 MOU에서 두 번째 MOU를 체결하다 보니까 사실 나쁜 뉴스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수요장에서 일단 변동폭을 좀 주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1분기 컨센서스 즉 실적들이 발표가 좀 예정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매집해 놓은 세력들이 오늘 역시 좀 인위적인 눌림을 준 게 아닌가. 지금 증권가 찌라시를 통틀어 좀 살펴봐도 전체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없거든요. 일단은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애프터마켓에서 대응하실 분들, 뭐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하실 분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 이 부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유튜버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봉 차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현재 마이너스 3.11% 하락을 한 23,350원의 정규장은 마감을 했고요. 애프터마켓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 거래량들 한번 주목을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82% 정도의 거래량들이 발생을 했죠. 일단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단의 5일선이 120일선을 돌파하고 오늘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더라면 60일선을 그대로 상회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좀 나올 수가 있었는데 20일선 터치하기 직전에 일단 지지 라인과 맞닿으면서 일단 좀 숨고르기 모습, 숨고르기 관망하는 모습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 오늘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들을 그대로 이어가는 부분들 보면 상행, 즉 V자 밴딩 패턴의 기본적인 요건들은 완료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닥을 224일선을 찍었다는 부분에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224일선은 두산 에너빌티 입장에서는 이전에 이 계엄령 선포 이후에 정치적인 이런 이슈, 대내적인 이슈 때문에 한번 하락을 했던 시기가 바로 224일선이거든요. 근데 224일선을 한번 깼다는 얘기는 차트적으로 완벽한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닥을 찍고 실제 3월 31일 기준, 그러니까 공매도가 재개된 시점에서 사실 해당 날짜였죠. 이 날짜. 4월 9일 날짜에 공매도가 최절정에 달하면서 일단 공매도 대체 잔고를 어느 정도 해소를 했고 여기서부터 일단 공매도가 해소되면서 지금 V자 반등 속에서는 공매도 매매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뭔가요? 차트가 그대로 우상향할 수 있다는 기본 요건은 됐다는 거죠. 공매도 자체가 여러분들 아주 쉽지 않습니까? 높은 가격에 빌려서 팔고 쌀 때 사서 갚는 게 공매도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매도 잔고가 줄었다는 것은 이 가격에서 비싸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공매도가 멈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고점 대비 39,000원 대비 현재까지 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24% 가까이 하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V자 반등 패턴이 맞고 지금 재료적으로나 이제 원전 뭐 정확히 SMR이죠. SMR을 빼고라도 지금 대한항공 이제 항공 엔진에 대한 이슈라든지 또는 지금 어저께였죠. 그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가 열렸거든요. 거기서 마크 메네제 미국 에너지 협회장과 이제 대한민국 한수원부터 해서 일단 미팅들이 있었는데 이 컨퍼런스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SMR 관련해서 또 태양광과 그다음에 해상 풍력 관련해서 가스 터빈 관련해서 좀 긴밀하게 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대한민국과 긴밀한 MOU를 체결하기를 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차피 부산 입장에서는 재료가 앞으로 더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지금 들어가시더라도 신규 매수가 들어가더라도 최소 30%까지는 단기 수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본인 평단가에 따라서 전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증권가 컨센서스는 34,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목표가로 잡은 게 34,000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본인 평단과 비교해서 내가 만약 죄송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비중을 추가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야 하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좀 움직이셔야 되는 자리는 맞다. 그런데 이 타점이란 게 그렇습니다. 주식이란 게 이왕이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이죠. 그러면 타점 하나라도 좀 더 저렴하게 사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효하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으로도 좀 타점을 좀 많이 신경을 쓰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영상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안에서도 여러분들께 이 전략들 좀 타점들 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같이 좀 고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분봉 차트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장이 시작하고 나서 프리마켓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고점 24,450원 있죠. 한번 치고 올라갔다고 그대로 다시 하방 압력을 강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로 흔들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단에 매집봉들이 형성이 됩니다. 요즘 프리마켓 시장에서 원래는 시작했을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다가 최근에 프리마켓에서도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개인들 원래 프리마켓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 출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시간적으로 여유를 주려고 만든 시장이 프리와 애프터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량들이 이런다는 것은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증시 대기 자금들이 풍부하다는 얘기인데 자, 일단 anyway 좀 뒤에서 말씀드리고 대기 자금들이 강하게 좀 들어왔고 정규장 시작했을 때도 일단 하방 압력을 강하게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매집세가 형성이 되면서 오늘 장 막판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인위적으로 좀 끌어내린 게 아닌가 싶어요. 3시 10분에 저점 찍었을 때 하단에 보시면 강력한 매집봉들이 형성이 됩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정도로 큰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을 됐죠. 결과적으로 개미들을 한번 털어냈다 또는 이런 진성 자금들을 한번 털어냈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일단은 내가 강력하게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내가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타점 잡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겠죠. 자, 오늘 실시간 수급 상황입니다. 자, 오늘 외인들이 45억, 기관들이 30억 정도를 조금 전 10분 전까지 매도를 했어요. 토탈 76억을 던졌는데 이걸 좀 자세하게 투자별 매매 동향으로 보면 자, 외국인들이 오늘 73억을 던져냈고요. 그죠? 73억, 개인들이 55억, 그다음에 기관들이 3억 8,500 정도를 담았는데 자, 여기서 좀 특이한 게 투신들이 그동안 잘 갖고 줬다가 오늘 좀 던져냈습니다. 인위적으로 눌렀다는 거예요. 근데 연기금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어차피 투시는 단기성 자금들을 많이 좀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단기란 게 하루 이틀 오른 단타보다는 한 뭐 한 달 이내 또는 뭐 15일 이내에 단기 자금들 많이 운영하거든요. 그럼 그동안 단기성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던 이 투신 자금들이 오늘에서야 이탈했다. 그러니까 60일선을 뚫기 전에 돌파 매매 자리가 나오기 전에 이탈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단은 한번 눌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추가 자금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연기금 원래 저점에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 이 롱펀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기금은 일단 방향성을 잡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라갈 거에 대한. 그러면 지금 현재 4월 7일부터 일부러 한번 잡아봤어요. 자, 4월 7일부터 개인들이 우리 34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들이 94억. 그죠? 이 중에서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까지 합치게 되면 사실 지금 최근을 따지면 연기금은 전향이 된 거고 그럼 중요한 게 개인들이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V자 반등 패턴 할 때 일주일 만에 340억을 남았다? 작지 않죠. 그러면 실제 제가 봤을 때는 개인 자금보다는 개인의 진성 자금들은 조금 이탈을 했고 이 개인 계좌를 쓰는 분명히 세력들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세력들 자금들이 단기성 자금들로 강하게 들어오면서 저는 이 개인 세력이 들어왔다는 건 사실 주가에 나쁜 영향을 끼칠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매도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해칭이 된 상태에서 개인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부터 안전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본 여건은 되었다는 거고 또 하나 자, 외인들이 지금 매도 잔량들이 줄었죠, 결과적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공매도를 치기에는 고점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야. 저점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수 성향으로 좀 가져가는 부분들은 적극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 혼자서 사실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시고 타점 잡기 힘드시다면 제가 운영하는 종목 소통방에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죠. 12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일단 최상의 자리에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식사는 합니다, 여러분들. 네, 점심 저녁 다 먹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왕이면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께 우리가 두산 에너빌티를 단타 치려고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중장기 이상의 사실 패턴을 보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루 2, 3%의 차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적 타점 안에서 여러분께 좋은 타점부터 잘 안내를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장하실 분들 상단에 8486-8035로 구빌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 제가 답장을 통해서 해당 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벌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번은 빼놨으니까 편하게 입장을 하시고요.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그대로 들어오시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또 비중은 어떻게 분할 매수는 어떻게 전략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드리니까 그대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추가 매수하실 분들 말씀드렸죠. 상단에 매물대가 꽤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실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일단 입장하시고 본인 평단과 비중을 먼저 좀 보내놓으시면 제가 본인 평단에 맞는 전략을 여러분께 보내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안에 계신다면 홀딩 하시는데 좀 크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한테 문자 신청 주실 때는요. 상단에 있는 번호 굳이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지금 잠깐 보시면 조회수 옆에 더보기 창 있으실 거예요. 이 더보기 창 눌러보시면 중간에 자동 문자라는 글귀 뜨면서 링크 하나 보이시죠? 해당 링크 꾹 누르시면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낼 수 있게 핸드폰 창 자체가 바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편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좀 오늘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대한항공과 항공엔진을 개발한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두산하면 뭐죠? 원전이죠. SMR.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은 해상 풍력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고요.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가지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에너지 섹터에 대한 새로운 도약. 그런데 사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이 가스 터빈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중동에서 3조 원 이상의 매출을 낸 가스 터빈 이 구조 자체가 이 항공 엔진과 구조적으로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엔진 개발의 핵심이 되는 고온 부품 자체 개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항공사업 입장에서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또 항공산업 중에 빠르게 지금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게 엔진의 국산화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엔진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엔진들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보잉사라든지 미국의 보잉사라든지 프랑스의 에어프랑스라든지 이런 엔진들을 우리 국내 게 아니라 해외 걸로 거의 다 쓰고 있어요. 비슷하죠. 지금 조선 사업도 마찬가지죠. 조선 사업도 우리 LNG선이라든지 선박도 참 우리가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도 글로벌 기술력은 1위지만 핵심 부품들은 국산이 거의 없어요. 다 해외 걸 쓰고 있습니다. 항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대한항공이 손을 잡고 이전에 한국항공우주 KF-21을 만들어낸 한국항공우주랑도 MOU를 체결하면서 국산 엔진을 직접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두빌 입장에서는 사실 새로운 재료가 하나 추가되는 거라고 봅니다. 특히 가스터빈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땐 빠른 시일 내에 국산화가 성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장기적인 재료로서는 충분히 오늘 좋은 재료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한미산업협력 컨퍼런스가 일어나면서 이 자리에서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마크 메네즈 이 미국 에너지 협회장 회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들으면 아실 만한 기업들 뭐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그다음에 뭐 엑스에너지, 도미니언. 그러니까 원전 사업부터 해서 가스, 뭐 LNG 관련해서 이런 걸 총괄한 이 협회장이기 때문에 이 협회장과의 대한민국의 이런 대화 속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되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죠. IRA 이후에 SMR, 소형 모듈 원전,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뭐 여러 가지 쪽에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지금 협조할 수 있는 게 특히 두산과 지금 면밀하게 따지고 있는 건 소형 모듈, SMR, 풍력 터빈까지 되게 많이 두산과 지금 많이 중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인 재료는 충분하기 때문에 두산이 오늘 빠질 이유는 없다. 결과적으로 차트적으로 한번 인위적으로 눌림밖에는 재료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애프터마켓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충분히 매수 전략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소통방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워딩으로 자세하게 한번 적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홀딩 하시는데 보탬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울러서 사실 이런 두산 같은 종목들은 제가 눈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금들 있으시면 비중 조금 좀 늘려가 보시는 거 좋다. 좀 크게 들어가시는 것도 여러분들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저희 뭐 가족들도 뭐 제 영상 가끔 보시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사시라고 해요. 지금 자리 나쁘지 않거든요. 뭐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떠있긴 합니다만 추가 상승 가능하고 그러니까 조방화 섹터는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LIG 넥스원,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 있죠. 그리고 한화 시스템 같은 종목들 충분히 안전하면서도 좀 길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종목들이다 보니까 그중에 원전 섹터면 또 두산은 여러 가지 재료도 겹치고 있어서 이런 종목엔 자금 좀 들어가셔라. 하지만 개인들 공통적인 뭐라고 할까요? 고민이라고 할까요? 어떤 거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자금들이 적어요. 왜냐하면 일단 보통 제가 주말 동안 여러분들 종목 분석 한번 해드리면 최소 10종목, 많게는 30종목까지 봤거든요. 그러면 자금들이 분산되어 있는 가운데서 제대로 된 가는 종목들, 예를 들어 두산이 지금부터 150% 온다고 봐요. 그러면 10만 원 들어가는 거랑 100만 원 들어가는 거랑 차장지차겠죠. 그러니까 자금이 더 들어가고 싶어도 가져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영상 말미에 선물 드리는 이유가 저는 증권 쪽에 이쪽에 해당 쪽에서는 15년 가까이는 있긴 했어요. 그런데 객장에 앉아 있었던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 거의 증권부서에서 자금을 롤링하던 또는 자산운용사에서 대표 전문가로 7년 일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꽤 큰 자금들을 직접 이 롤링들을 했단 말이에요. 움직여 봤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세력들이 어떻게 주가를 들고 뺐는지 사실 루틴이 딱 보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제가 운영하는 노다지방 같은 경우는 종가 베팅 전문방입니다. 그러니까 1박 2일인데 바쁘신 분들 단타 치기 어렵고 단기 종목 들어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종가 베팅 부분에서 쓱 들어갔다가 오늘 이 시간이라든지 또는 뭐 애프터마켓 요즘 열려 있으니까 팔 수 있는 종목이라면 가능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그죠? 대신 수익률도 지금 테마성 종목들이 몰리고 있죠. 제가 테마성 자금들 몰릴 때 사실 더 좋은 건 뭐냐면 기술적인 분석 잘하는 사람들이 테마성 분석에 좀 강해요. 그만큼 이 세력들 움직임들 보면서 테마도 한 테마만 들어가는 건 전 비추하고요. 뭐 정치 테마부터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LNG 그리고 이 히터류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 트럼프 관련해서 관세 정책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다 보니까 그거를 해칭할 수 있는 경기 민감주들 있죠. 이런 종목들 잘 보시게 되다 보면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 수익은 4, 5%인데 지금 거의 하루에 1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어서 노다지 수익방이라고 저희 이름을 일부러 바꿨거든요. 이 정도면 노다지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가 베팅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무료로 참여해 드리니까 많은 관심 가지시고요. 종가 베팅조차도 바빠서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주도주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3년에 뭐 2차 전지가 6개월 만에 1800%씩 가고 24년에 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가 1200%씩 간다고 해서 6개월 동안 같이 해보자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 주도주 안에서 단기 스윙이면 한 달에 4종목, 5종목 정도만 잘만 들어가도 최소한 119% 이상은 이미 지난달에도 냈고 지지난달에도 사실 이상은 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금을 단기적으로 한 달 정도에 2배 가까이는 불린다고 하면 우리는 또 새로운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참고하셔서 본인 취향에 맞게끔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노다주 수익방 같은 경우는 이 테마라고 해서 한쪽으로 절대 몰리지 않아요. 리스크 해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셀바스 AI 같은 종목들 사실 이재명 관련 테마였죠. 근데 오늘 사실 이제 마이너스 3.36이 나와 있는데 어제 종가 14,920원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 오전에 사실 일부 수익이었다가 다시 좀 바뀌긴 했어요. 근데 저는 셀바스 AI는 돌면서 순환매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 나쁘지 않다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비트컴퓨터 오늘 8.12% 그죠? 솔루스 첨단 소재도 마이너스 3.20인데 이것도 이 중국 수출 규제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해서 나쁘지 않은 재료 있어서 아직 홀딩한 상태지만 노바텍 13.51%, 한국항공우주 3.17%.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쭉 보게 되면 하루에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도 다수를 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적으로 좀 좋은 종목들 많이 좀 제공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종가 베팅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아까 우리 리딩방 들어오시는 거랑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두빌이라고 문자 주실 때 종가 베팅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두빌 참여라고 문자 주시고요. 나는 주도주방의 입장 원하신다면 두빌 2배라고 문자 주시면 해당 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들을 각각 보내드릴 거고요. 만약 두 방 모두 동시 입장을 하고 싶으시면 두빌 참여 2배 이렇게까지 모두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까지 아직 시간들 여유 있습니다. 제가 이 대형방에서 애프터마켓에서 또 열심히 한번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